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운영위원회 부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경희대 김자은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는 정회원만 5,5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명과학 관련 학술 단체입니다. 이번 생물학 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이 청소년 미래과학자의 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교육위원회 소속 23명의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다듬은 말 선정에 있어서 동아대학교 국어원 문화원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학회는 이전부터 저희 학술단체의 사회적 다음 교육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는 네이버와 협업하여서 네이버 분자세포 생물학 백과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지식백과는 아시다시피 전문적 용어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학술적 그 서술을 꽤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과는 별개로 이번에 우리가 학술 용어 정비 사업에 참여한 데 더 큰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술 용어를 좀 더 쉬운 한글어로 순화함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졌던 생물학 용어가 비전문가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5회에 걸친 수집과 보완 그런 작업을 동아대학교 문화원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집한 전체 용어 개수는 상당히 많았지만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가 제외를 하다 보니 최종 용어는 500개로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다듬은 말은 251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PPT를 만들 당시만 해도 250개였는데 제가 최종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251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개시 당시에는 이 학술 용어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하자는 목적이 가장 강했고, 여러분 모든 학술단체가 마찬가지로 그 일반 비전문가에게 이러한 학술적 용어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물학 분야는 사실 쉽게 생각하는 생물이라는 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유전학, 생화학 등 너무 많은 분야가 이 생물이라는 그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떠한 특정 분야를 에만 국한해서 용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생물학 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저희는 전 생물학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를 한번 검토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 이과 분야의 학생들이 1학년 때 교양 생물을 듣게 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 책이 캠벨 저자가 지은 생물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캠벨 바이올로지를 저희가 기본 도서로 선정을 했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월간 과학동화를 잡지를 선정해서 여기서 저희가 용어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대상으로 해야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들로 했느냐,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려운 학술 용어를 골라내는 것은 당연했고요. 또한 우리말 셈의 정의가 없거나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정의를 쓰고자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다들 그 용어의 안에 범주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선정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했고, 또한 동아대 문화원에 또 그 가치이신 이 수집된 용어가 일관성을 가지면서 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500개의 총 용어를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원 용어로 한자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자어가 원 용어인 경우에는 이미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게도 그 의미 전달이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듬은 말로의 변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부터 다듬은 말을 만든 그 개수보다는 그 한자어의 다듬은 말 개수의 비율이 낮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용어를 정비했는지 아니면 어떤 용어를 정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셈에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보신 예시처럼 우리말 셈의 정의가 잘못돼서 저희가 신규 작성해서 정의문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대역어, 즉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사용하는 서카디안 리듬이나 아스트로사이트가 각기 다른 용어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었으며 우리말 셈에도 꼭 다른 말인 것처럼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공통적인 동의어를 하나의 다듬은 말로 안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어휘가 들어가는 용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휘를 동일한 단어로 바꾸고자 하였으며 예를 들어서 낭은 주머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순화할 수 없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라는 어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재료이냐 구조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순화할 수 있는 여부가 달랐습니다. 대사 중간체는 대사 중간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사실 수지 상체에서의 체는 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어문화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물학 분야의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다듬은 말을 다 물로 사용해서 이 순화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서 대사 중간체는 물질로 갔지만 수지 상체는 구조로 갔고 성상체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이제 세포 그 주기 때 나타난 모양이라 저희가 채로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다듬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순화할 수 없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언어로 우리 생물학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어가가 다 다르게 보이시죠? 그래서 용어도 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교과서와 또는 기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개방형 해독트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방형 해독틀에 대한 정의가 우리말 셈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동의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예시처럼 동의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동의어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또한 통일화 작업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생물학 분야가 생물학뿐만 아니라 의학과 화학 등과 같은 분야와 매우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만 순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제와의 통합적인 순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순화 결과 그 순화된 단어가 너무 긴 경우에 이것들을 과연 일반인들이 수용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김미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저희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굳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다른 말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어로 소통할 때, 그다음 전문 용어로 소통할 때 훨씬 이해가 편한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다듬은 말로 아예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바로 분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식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조기 어류냐 육기 어류의 예시는 지느러미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로 판단하는데 원용어나 대역어에서 보시듯 전혀 그 정의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순화하는 작업이 생물학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사실 이런 분류학을 포함하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방대하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와 동아대 국어문화원에서는 생물학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잘 전달됐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용어를 선정하는 데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용어들의 그 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크게 결론을 내자면 저희 생물학 분야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학제의 그런 통합적인 순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